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는 너무나 친숙해져 버린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노선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지구, 혹은 모든 관측 가능한 우주가 파멸하는 모습이 아닌 단순히 인류가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어떨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탈출. 지구에 알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결국 바다를 독극물로 바꿔놓았고 방독면 없이는 지상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었습니다. 혹은 무시무시한 변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좀비화하면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영원히 지구를 떠나야 할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태양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지구가 수성과 같은 불타오르는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는 어딘가로 옮겨 살아야만 하는데 희망을 걸었던 화성은 어떠한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항성계로 갈 수밖에 없죠. 그곳이 우리의 새 고향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외계 행성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곳은 바로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일단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 중 지구와 가장 가깝고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점은 죄송하지만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 70억 명이 들어갈 거대한 우주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선을 가속시킬 것인가? 허용 가능한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항성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여행 중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콜드슬립 같은 방법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별. 우리의 새로운 태양의 이름은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입니다. 이 항성은 3중성계 중 하나로 다른 두 개의 천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성과 B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별은 공통된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나 이 복잡한 우주의 waltz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는 태양을 닮은 노란색 항성입니다. 반면에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는 A보다 조금 작고 어두운 오렌지색입니다. 춤을 추면서 11.2 천문 단위 거리로 근접하기도 하고 35.6 천문 단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비교하자면 최단거리는 태양과 토성간보다 조금 긴 정도이며 최장거리는 태양과 명왕성 사이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들이 공통의 중심을 한 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0년입니다. 한편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는 어떨까요? 이 별은 말하자면 소원한 친척 관계 같은 느낌으로 중심에 있는 두 개의 별을 그저 먼 곳에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프록시마에서 두 항성까지의 거리는 약 1만 3천 천문 단위이며 공전 주기는 54만 7천 년입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는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입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임에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15%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행성이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 이 별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이죠. 이 행성은 항성에서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으며 0.05 천문 단위보다 더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태양과 수성의 최단거리는 그 6배인 0.3 천문 단위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는 무려 11일 만에 항성을 한 바퀴 돌고 있는 셈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는 태양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에 수성처럼 견디기 어려운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실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어울리는 별이지요. 행성의 추정 기온은 섭씨 0도에서 100도 사이입니다. 이는 행성에 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온도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의 대부분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질량이 무거운 슈퍼어스라고 불리는 천체입니다. 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구에서 45kg인 날씬한 사람도 외계 행성으로 가면 200kg이나 나가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살 수 없는데요. 골격이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는 다릅니다. 지구보다 약간 크고 무겁지만 사람의 몸이 중력으로 납작해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구와 쌍둥이 자매라고 불러도 될 정도이지요. 얼핏 보면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에 딱 맞는 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장밋빛일까요? 신나는 지하 생활.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는 조석 고정 상태에 있습니다. 즉 지구와 달처럼 행성이 항성을 향해 있는 면이 항상 똑같다는 것인데요. 낮의 면에서는 영원히 일조시간이 지속되므로 혹한의 더위가 계속됩니다. 일정한 위도상에서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는 항상 같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밤의 면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영원한 얼음 세상이 이어집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기 상태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기 덩어리가 혹서와 혹한의 방구 사이를 계속 순환하고 있어 맹렬한 폭풍우나 호우, 범람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방사선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는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천연 핵융합로이기 때문에 항상 치사량의 방사선을 주변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만약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에 강한 자기장이 없다면 강력한 항성풍으로 인해 대기도 물도 모두 날아가 수성이나 화성처럼 죽은 황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행성의 지상은 그다지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항성의 플레어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거대한 돔 속에 살거나 지하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드워프의 도시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책 속 모리아의 도시가 바로 우리가 이곳에 만들게 될 도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에너지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들 도시를 움직일 자원은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행성의 낮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선택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가혹한 기후 조건이죠. 비록 대기가 있어도 태양은 두꺼운 구름으로 항상 가려져 있으며 인간이 설비를 설치한다 해도 강풍의 위력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곳은 매우 어두운 별입니다. 낮의 면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위도상에서도 해질녘의 밝기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핵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행성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연자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지표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의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별들이 어떤 모양이었는지조차 점점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밤하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지구에서 보이는 행성은 없지만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의 두 번째 행성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곳은 해왕성과 같은 차가운 거대 얼음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 자체도 그저 연구자의 추측일 뿐이지만 말이죠. 이곳의 별자리 중 센타우루스 자리 A별은 볼 수 없습니다. A별에 있는 두 개의 항성이 천공에 있는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지구에서는 해가 지나는 황도에 12억 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A별의 황도상 별자리는 거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겨우 한 바퀴 도는 데만 수십만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인류는 새로운 현실, 새로운 행성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고향의 별도 점차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태양조차 카시오페아 자리 어딘가에서 빛나는 밝은 황색 외성 정도로만 취급하게 되겠죠.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행성의 밤, 저 너머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우리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그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